윤석열 정부가 뒤늦게 2050 탄소 중립 사령탑을 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등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출범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탄소 중립 위원회와 녹색 성장 위원회를 통합했습니다. 두 위원회 통합이 타당하지만 우선순위를 바라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어서 혼선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022년 10월 26일 2050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환경 친화적 농축 수산을 포함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추진 전략과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술 혁신 전략이 논의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위원회 보도자료를 좀 삐딱한 시선으로 볼까요? 공식적 첫 멘트가 환경 친화적 농축 수산. 발등에 불로 떨어진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 발전 이슈는 슬그머니 저 뒤로 밀렸습니다. 농축 수산은 핵심 이슈가 아니라 저 아래 기타 등등에 포함될 주제가 아닌가요? 윤석열 대통령의 기존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한 평가를 볼까요? 첫째, 탄소 중립 정책, 과학적 근거 없다. 둘째, 국민 부담 제대로 따져봤는지 의문이다. 셋째, 우리 산업의 부담으로 작용해선 안 된다. 넷째,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혁신과 기술 발전이 따라야 한다. 윤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의 요지는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구체적 효율적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 책임감 있는 탄소 중립 실현. 2. 민간이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추진. 3. 모든 사회 구성원이 공감하고 협력해 함께 만들어가는 탄소 중립 문화. 4. 기후위기 적응 국제사회 주도 능동적인 탄소 중립 체계 구축. 탄소 중립의 탑 이슈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화석연료 발전의 축소 또는 전환 전기 자동차와 수소에너지입니다. 그러나 발표 자료에는 이런 이슈가 보이지 않네요. 책임감 있는이란 말부터 눈에 거슬리네요. 또 민간 주도로 탄소 중립을 이끌어간다고 합니다. 민간 주도로 할 수 있는 테마가 건물에너지 효율화 정도가 아닐까요? 건물에너지의 탄소 배출 감축 효과는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자료만 보면 2030년 탄소 감축 40%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기는 70년대 80년대의 낭만적 자연보호운동단체의 발표자료 수준으로 보이네요. 한심합니다. 함께하는 탄소 중립과 능동적인 탄소 중립 테마는 시급한 과제가 아니므로 그냥 읽고만 넘어가죠. 구체적으로 볼까요? 첫째, 최우선 과제가 원자력 발전이네요. 원자력의 안전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재생에너지는 합리적 수준이랍니다. 탄소 중립은 기존 패러다임을 확 뒤집어야 합니다. 합리적이라 쓰고 적당히로 읽어야 할까요? 셋째, 탄소 감축을 위한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발전, 철강, 석유화학 산업을 압박하는 과업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거대 집단의 로비 때문에 쓱 감춘 건가요? 넷째, 과제로 꼽은 게 너무 모호합니다. 무공의 차는 뭐죠? 탄소 흡수원 가치 발굴이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섯째, 민간 주도로 진행한답니다. 탄소 중립은 파괴적 혁신으로 가능합니다. 성공을 보장할 수 없기에 정부 주도로 과감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기업은 성공 확률이 낮으면 몸을 사립니다. 기껏 건물에서 전등 하나 더 끄기 운동이 가능합니다. 효율 기준을 강화하여 낡은 건물에 벌과금이나 부과할 것입니다. 결국 80년대 자연보호 운동이나 추진하겠다는 것이죠.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민간 주도로 한답니다. 수소전기차를 육성하려면 충전소가 필수적이죠. 충전소 건설에 30억이 투입되고 정부가 70에서 80%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 인프라 구축을 민간에 맡기면 프로젝트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현실 경제에 대한 기본 상식이 있는지 의심스럽네요.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국가 시스템, 사회 시스템의 혁신은 당연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보면 너무 느슨하고 추상적이고 모호합니다. 탄소 중립 위원회와 녹색 성장 위원회의 과업을 적당히 섞은 탓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선순위에 따른 액션 플랜이 시급합니다. 기술 혁신 전략을 볼까요? 민간 주도와 임무 중심이 핵심이네요. 2030년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산업계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수소산업을 예로 볼까요? 현대자동차 같은 거대 기업도 수소차 사업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인프라를 구축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죠.
현대차가 언제까지 글로벌 수소차 시장을 리드할 수 있을까요? 수소산업 세계 1위로 키우려면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절실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탄소 감축 로드맵은 지나치게 발전 분야의 압박이 강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저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30년 탄소 배출량을 40% 감축하려면 공기업 한전을 압박할 수밖에 없었겠죠.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를 푸시한다고 민간이 정부의 뜻대로 움직일까요?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을 달라고 하겠죠. 신속하고 유연한 적시 투자는 말만 화려합니다. 하우투가 없습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행 계획이 없다면 공연불에 그칩니다. 기업이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시험 생산을 거쳐 실제 사업화가 되려면 좋기 10년은 걸리지 않을까요? 그 과정에서 무수한 리스크가 따릅니다. 현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컴퓨터로 그림만 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탄소중립위원장은 국무총리죠. 위원은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의 사령탑입니다. 등 떠밀려 출범했던 일정대로 출범했던 탄소중립은 중대한 과제이므로 올바른 정책을 세워주기를 기원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수행할 수 있는 로드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정책이 구현되고 성과를 나타내려면 축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새 정부는 문재인 탓을 멈추기 바랍니다. 정책의 성공은 올바른 해답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지 과거의 정책을 비판함으로써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영상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